안녕하세요. 수도권에서 하이리빙 비즈니스로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는 프론티어 자이언트 정순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96년도부터 아미 불매운동도 했고요. 또 98년부터 여성노숙자 쉼터도 운영을 했고 상담소도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 저희 집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집에 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신 정수아 사장님께서 온유림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림을 쓰고 제가 정말 2달 쓰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2달 만에 제가 일어나서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활발한 활동은 아니고 집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텔레비를 봤습니다. 누웠다 앉았다 보는데 어느 날 김 회장님께서 그 아프리카에서 그 가난에 정말 그 굶는 애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나도 저런 애들을 도울 수 있는데 난 지금 너무 많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조금 이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타까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쓴 편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도 김 회장님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굶주린 애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50명씩이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면서 굶어서 죽기도 하고 공부할 기회도 놓치고 사는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 나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정말 미안하다. 굶주린 애들을 오래오래 도와서 나는 이런 편지를 받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나라에서 온 편지라고 그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를 보니 외국의 삶이 어려운 아이들의 데모가 돼 있다. 오늘도 내가 후원해주고 있는 나의 장학회에서 초청이 왔다. 내가 보낸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와 취업이 된 청년들이 정순자 장학생 모임이라는 타이틀로 나를 초청을 했다. 그동안 몇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나의 장학금으로 졸업을 했단다. 그리고 축하의 인사말도 해달라고 한다. 나는 너무 행복해서 청년이 되어 당당한 사회인으로 변한 아이들의 선물 잔뜩 사가지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런데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고 할 때 우리 막내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가 후원하며 겪은 일들을 책으로 발간한 것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저에게 스스로의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정말 살아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된 수녀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녀님께서 네팔에서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300명을 이렇게 돌보고 있고요. 또 틈나는 대로 돌 깨는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러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돌 깨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300명이나 30%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녀님께서 비타민C를 300개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저희의 그 스폰서님이랑 같은 저희 회원들끼리 모아서 300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개가 안 되고 200개만 돼서 그걸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인데 200개를 보내서 저걸 어떻게 나눠 먹여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제가 스스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 무언가 수입원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이리빙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픈데도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뒤에서 서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팔에 비타민C를 계속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수녀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타민이 너무 많아서 네팔처럼 어려운 버마, 라오스, 미얀마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나누어졌으니 이번에는 비타민C로 보내지 말고 돈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저는 돈을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을 보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쭉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스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청장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네팔을 다녀가라고. 그래서 제가 네팔로 갔습니다. 네팔로 가면서 저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저에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스님께서 공항에 나오셔서 저를 데려가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팔에서 20일 이상을 있어야 되는데 몸이 지치기 전에 네팔의 가장 유명한 안나푸르나에 있는 뿌닐 언덕을 가보자. 거길 갈 계획을 다 세워놨고 안내인도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뒷동산이라고 해서 정말 뒷동산인 줄 알고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산인데 수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팔에 온 사람은 이 뿌닐 언덕을 가보지 않고는 네팔 왔다 소리 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또 오겠느냐,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네팔 히말라야라는 이름답게 정말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고 제가 이제 4시간 이상 걷다가 제가 이제 죽어도 못 간다고 하니까 우리 수녀님께서 그럼 히말라야 택시를 부르자. 그래서 히말라야 택시를 부르는 것이 저는 정말 택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을 불러서 쪼랑말을 불러서 제가 타고 올라갔습니다. 고생고생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많이 보면서 올라갔는데요. 아침에 찬란한 해가 뜨면서 그 제일 높은 산부터 설산부터 빛이 올라오면서 얼굴을 보여주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에 서 있는 내가 누구지? 정말 나 맞나? 이렇게 저의 정체성을 자꾸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그 아름다운 세계인의 꿈인 네팔 뿌닐 언덕을 이렇게 보고 저희가 2박 3일 올라가고 1박 2일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 그리고 제가 거길 갔다 왔다는 그 흥분에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수녀님께서는 그 다음날 조용한 카트만두의 호텔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텔 룸에서 정순자의 장학회를 이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모셔놓고 퓨처스타 정순자의 장학회를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정말 또 제 정신이 아니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너무 참여하면서도 내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말을 해라고 해서 인사말도 하고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학자금 또 이런 사전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되돌아옴의 박스, 블루박스 전달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나가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장학생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주고 또 학생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나눠줍니다. 저 가방 안에는 가방도 새로 사고 장학금도 들어있고 노트도 24권이 들어있고 운동화, 과자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넣고 저렇게 학부모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굉장히 축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내가 맞나 하고 정말 행복하게 정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어린이집도 가고 부모 없는 공동체도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애들이 자라서 커다란 애들 이제 12학년 애들도 이렇게 만나고 매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저에게 편지도 보내오고 이제 자기들의 꿈도 담아서 보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24일 날 저희는 또 고루가라는 지역에 두 학교의 학생들을 장학금을 전달하러 이제 가려고 밤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연님께서 8시간 갔다가 4시간 행사를 하고 8시간 오면 이게 밤에 너무 위험하다. 거긴 길이 없어서 산길로 가야 되는데 차가 넘어갈 수 있고 위험하니까 2시간 거리에 있는 르왕마을, 히말라야에서 가장 높은 마을 르왕마을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산은 너무너무 높은 산인데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산에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선량하고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오전에 가서 도착하는 대로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아침 오전에 일찍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일찍 식사를 하고 이제 10시 반쯤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가 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내려가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아침 겸 점심 겸 포카라에 와서 막 11시 50분쯤 밥을 막 다 마치고 식사를 다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에서 전철 가는 소리가 나면서 어마어마한 굉음이 들리면서 산이 무너질 듯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네팔에 6.9의 강진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그 사람도 만명상 죽고 건물도 무너지고 정전 사태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아수라장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흘 있어야 제가 이제 월요일날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하루 종일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고 집도 흔들리고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날 이제 나올 수 있어서 한국을 나왔는데요. 330명 타는 그 비행기에 110명밖에 우리는 못 탔고 외국인 탈출자들이 많이 탔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방송으로 YTN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저의 일은 많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자금에서 학교를 지어주고 하다가 이제는 지어준 학교가 또 무너지고 지어준 학교가 또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지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가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화장품을 가지고 간 것을 거기 사람들하고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고 이제 써보기도 하고 한 세트씩 줘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저희 수녀님이 돌 깨는 아이들을 공부시키자고 다니면서 그 대학 밑에 늘 다니면서 같이 돌을 깨서 햇빛 알레르기가 손, 얼굴 말할 수 없이 빨갛게 나왔는데 가장 좋다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크림을 아무리 써도 나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저희 선크림을 쓰고 3일 만에 잦아들기 시작을 하면서 얼굴하고 손등 이렇게 다 싹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함께 쓰면서 정말 화장품 괜찮다 이래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 곳에서 시연회를 하고 그리고 본사로 왔습니다. 본사에 와서 본사 그 대표님도 만나고 이렇게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네팔로 가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김동욱 부장님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네팔의 그 뷰티션 대표님을 7만 명의 노조 위원장이신 저분을 만나서 저희가 상의를 또 합니다. 여기에서 이 젊은이들이 저 누나가 디디가 하신다고만 하면 자기는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또 10명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분께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을 여러 가지 이렇게 시연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법인 설립도 했고요.
또 이렇게 창립 기념식도 했고, 또 네팔에 가서 이건 카트만두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고, 여긴 또 포카라에서도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카트만두라는 서울입니다. 우리의 서울. 여기 수도에 이렇게 그 비싼데 이렇게 가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계획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룸비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룸비니에서 여기서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판매하는 걸 하든지 직접 한국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공직자는 수입품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아직 이렇게 대기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나고 부탄이라는 아주 작은, 네팔 끝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까지 함께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이 점점 현실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린 애들, 정말 그 비타민C 한 알이 약이 되는 이런 아이들한테 보내기 시작을 한 것이, 이제는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됐고 경찰이 됐고 군인이 됐고 직업군인이 또 됐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그 궁을, 이 학생하고 궁을 저희가 도는데, 왕궁을 도는데, 이 사람도 제 한국말 못 알아듣고 저도 네팔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서로 번역기를 해가지고 저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여주고 저 사람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저를 보여주고 이러면서 재미있게 그 왕궁을 돌던 학생입니다. 그때 나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졸업하고 한국어도 80점 만점으로 이렇게 또 한국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커가는 학생들을 보고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대가 없이 한 일이지만 이렇게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고 처음에 쓴 편지에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장학생들이 54명입니다. 초등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대학교가 2명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애들 잘 키워서 제가 감사의 서한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감사의 서한이 왔습니다. 저의 그 꿈대로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너무 감격하고 제가 놀랍니다. 계속 놀랍니다. 저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들 때문에 정말 놀랍니다. 우리 하이리빙이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지 저는 정말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삶으로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하이리빙 쇼핑몰에는 부유한 삶, 건강한 삶, 꿈을 이루는 삶, 공유하는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자고, 그리고 함께 행복하자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대단하신 우리 이성구 로열 오너 대표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그 함께 가자는 말이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의 작은 힘이 그들에게는 인생에 걸린 큰 꿈을 꿀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는 힘이 되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놓칠 수 없는 나의 꿈이 나의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